자, 93회 전산세무 2급, 자, 부가가치세법, 자, 실기 파트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일단, 뭐, 외적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예제는 이제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자산은 그냥 다 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비품 감가상각 해야 되죠. 그러고 기계장치도 감가상각 하죠. 그러고 자동차도 감가상각을 하죠. 되셨죠? 다 치시면 돼요. 되셨죠? 뭐 어려운 게 없었고요. 그러고 저는 부가세 신고서를 풀 때 이제 손으로 일일이 서버를 타는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다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구분을 다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유형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과세 매출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은 2억 5천 2,500 세액은 과세 매출이고요. 다음 그러고 두 번째 자 1 위에 2에 카드 매출이 660 있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지금 330이 있죠. 자 그러면은 카드 매출은 카과 매출일 거고요. 그리고 금액도 저는 나눠서 쓰는 편이거든요. 과세 매출은 지금 나와 있어서 안 썼는데 2억 5천에 2,500 다음에 600만 원에 60만 원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현금 영수증 매출 있죠? 그럼 현금 영수증은 현과 매출이겠죠? 매입 매출 전표 구분으로 보시면 그래서 300만 원에 30만 원이 되고요. 다음 그러고 정규 영수증 이외의 매출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매입 매출 전표 풀이할 때 설명드렸죠. 현금으로 팔았는데 이제 그 외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시면 건별이 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건별이 100만 원에 10만 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부분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렸죠. 매입 매출 전표 할 때도 수출 신고일은 의미가 없어요. 됐죠? 선적일이 중요하신 거고 만약에 이제 환가하신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수출 다음에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하셔가지고 금액은 지금 얼마냐면은 곱하기 1750원 하셔서 5250만 원이요. 이렇게 되고 부가가치세는 없겠죠. 0 되셨죠? 헷갈리니까 사이에다 슬러시 정도는 그을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갈게요. 그래서 왼쪽이 과세 표준 오른쪽이 세액. 자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은 같이 갈게요. 4번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 삭개표상의 금액이 일반 매입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과세 매입이신데 1억 4,500이 있대요. 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접대비 관련된 거, 위 4에는 접대비 관련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불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는 불공제는 두 번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매출세액이 100이 있고 매입세액이 50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불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0 해가지고 납부세액이 100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매입세액이 50이 있으면은 그 50이 불공이잖아요. 그럼 50을 치고 다시 거기에서 50을 빼요. 그래서 두 개를 뺀 다음에 이게 0이 나오면은 그 0 가지고 100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두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계산이 이런 식이라서. 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서 접대비 포함 금액이 1억 4,500이니까 이걸 한번 치고 아래 3천을 치면은 접대비는 두 번 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세 매입에 그리고 저는 매입 자료는 일반과 고정도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1억 4,500 다음에 1,450 다음에 불공 부분이 3천만원 다음에 매입세액이 300만원 되셨죠? 그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자동차 있죠? 보기 힘드니까 여기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고 6번 자리를 보시면은 신용카드로 매입했어요. 그럼 카가 매입이시죠? 근데 자동차 구입했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니까 고정자산이에요. 감가상각,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고, 일반이라는 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카가 매입이고 고정자산이시고요. 금액은 350만원에 부가세가 35만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이제 제가 요번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가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을 맡아 수업을 했는데, 제가 세무 2급할 때 이제 시험 전날에 요번에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올 것 같다, 올해 한 번도 안 나와서, 혹은 이제 올해 잘 안 나와서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연말정산할 때도 올해 이제 키포인트 연말정산이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료, 실손보험료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차감을 해야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먼저 빼야 된다 라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가 시험 전날에 얘기를 했는데 맞기 힘들더라고요. 시험 전날에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되게 아쉬움이 되게 많은 문제였어요. 자, 문제 보시면은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300만원, 이제 발급 전송은 정상적으로 됐대요. 되셨죠? 근데 이제 신고 납부가 누락됐대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의한 이제 신고니까 과세 매출일 거고, 그리고 얘가 예정 누락분이죠. 그럼 이제 아래 내려 보면은 가산세를 푸는 팁이에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푸는 팁은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은 매출에 대한 누락이시죠. 그래서 매출 누락이 딸려 있으시게 되면은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실 수 있어요. 혹은 기한후 신고를 안 하시면 이제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구분을 하면서 만약에 매출 누락이 있다, 그럼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주의해라라고 하는 편이고, 그러고 예외적으로 이제 과세 매출이라면은 신고 납부 말고도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 가산세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이나 기한후 신고한 건 상관이 없어요. 매출 누락이나 기한후 신고라는 말이 있으면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영세율 신고불성실 이런 게 해당을 하시는 거지.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해당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이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되셨죠? 별도로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누락하신 부분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300만원에 다음에 30만원의 매출세액이 지금 누락이 됐죠? 그러고 계산을 하실 때 이제 신고불성실 같은 경우는 미납된 납부세액에 곱하기 과소신고예요. 지금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덜 했어요. 되셨죠? 누락이니까 10% 곱하기 전체 세액에서 감면율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신고기한이 4월 27일이고 지금 신고하시는 게 7월 20일이면은 대략적으로 들어가신 날짜가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감면율은 옆에 보시면은 과소신고일 때 75%예요. 그래서 75%를 빼주시면 되고요. 이 감면율은 프로그램에도 있기도 해요. K랩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올해부터 이제 명칭이 개정됐죠?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미납된 납부세액에서 곱하기 기간에 곱하기 2.5 나누기만으로 가시는 편이에요. 되셨죠? 보통 25 나누기 10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만분의 3 이때부터 이제 만분의 이렇게 하는 걸 익숙해져가지고 만분의 2.5라 불러요 현재는. 그러고 미납된 매출세액에서 미납된 매입세액을 빼면 나오시는 게 미납된 납부세액이에요. 근데 지금 미납된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 30만원 있으시죠? 그래서 30만원이 되고요. 그러고 미납된 매입세액은 지금 없죠. 누락분 매입세액이 없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0, 아래 미납된 납부세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납된 매출세액이 만약에 30만원이고
미납된 매입세액이 50만 원이면은 세금 이제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안 하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아야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안 해요. 되셨죠? 물론 뭐 마이너스일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세금 계산서 이중 발급을 해가지고 과대로서 매입세 공제받는 바람에 추가 환급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 매입세액이 더 큰 케이스는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이제 지울게요. 30만 원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도 30만 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위에 거는 그냥 바로 이제 계산하시면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눌러보면은 곱하기 0.1 곱하기 0.25 25%니까 자, 그래서 이게 75,000원이 다시 7,500원일 거고,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치시면 자동으로 떠요. 되셨죠? 그래서 기간 계산을 해보면 4월 27일 날 신고하는 기한이었죠. 마지막 날이었죠. 그럼 이날까지 신고를 했으면은 정상적인 신고예요. 근데 이제 신고를 똑바로 안 한 건 28일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28, 29, 30 해서 3일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5만 쓸게요. 5월 같은 경우는 31일까지 있죠.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있죠.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들어가신 게 20일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일수가 며칠이냐면은 3, 34, 다음에 64, 다음에 84예요. 이해되세요? 34, 64, 84.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가 84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0만원 곱하기 84일 곱하기 2.5 나누기만 하시게 되면 6,300원이네요. 가산세가.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작성을 하고 저는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실제로 학생들이 입력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맨 밑에 금액 이제 얼마 뜨시면은 대략적으로 입력이 맞으신 거예요 라고까지 계산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부가세 손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